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기말 과제물 또 그리고 기말 시험 그 공지사항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꼭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34쪽을 한번 펼쳐보시고 유한양행의 설립 목적과 창업 이념, 여기 이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열심히 발전시켰지요.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미국에서 거기는 외정시대에 식민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와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면은요 얼마든지 그곳에서 후진을 양성할 수도 있고 기업가의 사장님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독립운동까지 전개를 했잖아요.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 교류를 나눴잖아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잖아요. 또 독립자금, 숙주나무를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대줬잖아요. 이게 자칫 한국 땅에 들어왔다가 일본 쪽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정보를 다 캐내가지고 체포라도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26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한양행을 설립을 한 거예요. 유한양행을 설립할 때에도 거기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유일하는 굶주린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기업을 창설하려 했고 조선 사람으로 종업원으로 모시겠다. 조선 사람이 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서민들, 돈이 없어서 약을 살 수 없는 서민들, 값싼 약을 만들어서 서민에게 광범위하게 공포해가지고 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건강한 국민,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26년에 과감하게 미국에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자, 여기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 직원들요, 유한양행 직원들 상당히 그 근속 기간이 길다 그래요. 그때 당시,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근속 기간이 길어요. 외정시대에 유한양행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요 회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6.25 그 동란기 격동기에도 회사를 안 떠납니다. 6.25 지나고 우리나라 황폐화돼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유한양행을 떠나지 않고요 계속 몸을 담고 충성하는 직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뿌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바탕 기반을 이루어가지고 유한양행이 그 격동기를 헤쳐가면서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직원들은 영원한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일하겠다, 이렇게까지 다짐을 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을까? 바로 저겁니다. 그 구성원의 운명 공동체 의식. 그래서 유일한 선생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여긴 거예요. 나는 사용자고 너는 노동자야. 계약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 나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너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바로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한 가족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직원들이 헐벗으면 자기 자신도 헐벗고요, 직원 자신들이 풍요로우면 자기 자신도 풍요롭고요, 이러한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사장님, 그러한 회장님 상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한양행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쟁 시기에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 기업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근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 공동체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박사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지기 정신이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종입니다. 여러 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두머리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들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일까지도 배정을 해주고 주인의 재산을 잘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바로 유일한 선생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내 사재산이다?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품성, 그러한 심성을 종업원들이 다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일한 선생을 떠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격동기에도 유한양행이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번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분의 또 참 굉장히 좋은 격언의 말씀을 남겨줬지요. 어록에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커지면 개인의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내 것 가지고 조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회에서 내 물건을 팔아줘요. 그 사회 때문에 우리 기업체가 커졌어요. 그런데 그 커진 기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회의 것이다. 또한 우리 종업원들의 것이다. 이게 바로 유일한 선생님의 기업정신, 중요한 청지기 정신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사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일한 선생님의 기업 경영관, 그래서 이분은 그렇습니다.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 이분이 그랬잖아요. 첫째는 국가요, 둘째는 교육이요, 셋째는 기업이요, 넷째가 내 가정이다. 그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 눈을 들어서 상대방을 쳐다봐요. 멀리 쳐다봐요. 민족을 쳐다보고, 이웃집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우리 종업원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와 동포에 봉사한다. 바로 이것이 애국심 아닙니까? 이타주의지요.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배출하며,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교육관입니다.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둘째로는 또한 정직하게, 이분이 납세상도 받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국가에다가 납부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윤을 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을 지금까지 키워준 사회, 우리 기업에다가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회에다가 고스란히 환원을 하겠다. 제가 나중에 이런 표현을 좀 쓸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사회,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회사. 자,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소년기 때 철저하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요. 내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나에게 약을 주시고, 내가 배고파할 때 어머니께서 젖을 주시고, 또 나중에 좀 소년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밥을 주십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어린 자식이 오늘날 이마만큼 장성했다. 그런데 자식은 이마만큼 장성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모습은 늙어 있는 거예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걷지 못해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앉아있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내가 유소년기 시절에 나를 이처럼 헌신적으로 손이 닳고 발이 닳도록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인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 오늘날 어머니를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자식이 장성했으니까 늙으신 어머니를 내가 봉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서 유일한 선생은 이 사회를 어머니에다가, 그리고 유한양행을 자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봉양을 하면서 은혜를 갚듯이
이제는 이 유한양행이 유한재단에서 어머니가 된 늙은 어머니가 되어버린 사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선생님의 기업 경영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적으로 그것을 챙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재산은 우리 종업원들의 것이요 또한 사회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했던 거예요. 기업을 키워 일자리 만들자, 정직하게 납세하자,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우리 사회에다가 고스란히 돌려주자. 문어발식으로 기업체를 막 성장시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정말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유일한 선생님의 이 고결한 성품을 깊이 생각하고 좀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도 여기에서도 또 창업주가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고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한양행 정신인데요, 1930년대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1936년으로 돼 있네요. 가운데 분입니다. 유일한 선생님. 유일한 박사는 조회 때마다 아침마다 회사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연설을 좀 하는 겁니다. 그 전 사원에게 유한양행의 기업 정신을 강조했는데, 늘 보세요. 국민을 생각하잖아요.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항상 국민 복원을 위해서 의약품 회사로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의약품이요, 비싸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의약품이 아니라 싼 값에 쉽게 살 수 있는, 그거 조금 바르고 그거 조금 마시고 그러면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못하지 않다. 1930년대잖아요. 외정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일해라. 우리는 조선민족이다. 유한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유일한 선생님이요, 나중에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사회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사회는 늙은 어머니와 같다, 훗날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유일한 선생님은 이미 젊은 시절 1930년대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아까 유언장 보셨잖아요. 전부 다 환원을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자세로서 기업을 경영해 온 분이다. 유한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위해서 있고 이 길을 통해 경제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 이런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유일한 선생님의 기업 철학을 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기업과 사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만, 이 유일한 박사는 기업과 사회를 한 지평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만한 지평이 있고요, 또 여기에 요만한 지평이 있고, 기업하고 사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잘 보세요. 울타리를 요만큼 쳐놨어요. 이게 하나의 지평입니다. 하나의 지평 안에 사회도 있고 기업도 있다, 공존한다, 병립을 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 있는 기업,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업에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와 기업을 분리시켜서 두 개의 지평에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평 안에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사회 없는 기업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장에 사회에다가 다 환원을 했던 겁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 정신, 이러한 훌륭한 마인드를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한 20%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유일한 선생 보세요. 왜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왜 내가 유한양행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조선 사람을 노동자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정당하게 땀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바로 그런 정신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첫째로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다 환원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환원의 정신입니다. 왜 제가 괄호 처리해가지고 모자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물론 유일한 선생님이 사회는 어머니고 우리 유한은 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유일한 선생님의 그 생각하는 바라든가 그 마음속이라든가 사회를 생각하는 깊은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유일한 선생님은 틀림없이 이 사회를 늙은 어머니,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느라고 고생을 한 어머니, 지금은 힘이 떨어진 어머니, 흰머리가 센 어머니, 바로 그런 모습으로 봤고, 자기 유한양행은 이 어머니를 모셔야 할, 이제는 장성했잖아요. 이제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자식의 위치에다가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보면서 이 환원의 정신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그 회사를, 유한재단을 바로 이 아들의 관계로 묘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래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왜 유한양행이 오늘날 이만큼 컸느냐? 사회에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물건 안 사갔으면,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제작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놔도 사회에서 그것을 소모해 주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 회사가 이윤을 남기고 이만큼 큰 회사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다. 바로 사회가 기업의 소유주다. 나는 다만 그것을 맡아가지고 사회에서 맡겨준 재산을 내가 맡아서 관리를 했을 뿐이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또 그런 분들 많아요. 보면은 다 훌륭한 분들은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가 회사를 요만큼 키웠으면은 사회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큰 거야,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큰 거야, 그 공을요 종업원들한테도 안 돌려요. 사회에도 그 공헌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자기가 이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일한 선생은 바로 그 사고를 타파한 거지요. 사회의 것이다, 종업원의 것이다, 내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식들한테 돈 한 푼 남겨주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적으로 다 사회에다 기부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 자리마저도 자기 자식한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유일선 씨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순 전문학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엉뚱한 전문인에게, 그분에게 잘 맡아서 유한양행 이끌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지요. 바로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업은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다.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회가 이만큼 우리 기업을 키워줬고 우리는 그 사회의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유익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정신입니까? 이타 정신입니다. 얼트루이즘.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선생님의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성을 규정짓는 끈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사회를 향해서 유익함을 베풀어야 된다. 사회를 향한 이타정신, 여기에 달을 타자 있잖아요. 이게 사회예요. 사회를 향해서, 사회를 위해서. 네 번째로, 양질 염가의 제품을 생산하자. 유일한 선생님, 양질 염가의 제품을 생산하자. 이것은 기업 성취의 ABC다. 우리 같으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아주 값싼 거 100개를 파는 것보다 그 100개 팔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판로를 다 뚫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래요. 아주 싼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자. 여기 ABC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기초다 그 말입니다. 양질 염가의 제품 생산, 비싼 거 한 개만 팔아도 양질의 염가의 제품 100개를 파는 거하고 맞먹는데, 차라리 나는 비싼 거 하나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것보다 좀 힘들더라도 저가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보급하고 싶다. 비싼 거 누구만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걸 유용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층을 생각했기 때문에 염가, 쌀 염자, 바로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이 쓸모없는 제품이냐? 아니에요. 꼭 생활상에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라고 봤던 거지요. 자,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요, 옛날에도 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금으로 이 팬티를 만들어 가지고, 금이 막 주렁주렁 금실로 이렇게 누벼 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그때 아마 30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게 불티나게 팔려 가지고 없어서 못 판답니다. 가난한 서민층의 경우에는 꿈과 같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다투어서 그걸 샀다라는 거지요. 유일한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퀄리테리아니즘,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서민들도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싼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된다. 이 유일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비싼 가방 있잖아요, 비싼 옷 있잖아요, 소위 그 명품 시계들 있잖아요, 보석들 있잖아요. 유일한 선생님한테서 앞에서 그 말 했다가는 야단을 맞습니다. 서민들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거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누구나 다 똑같이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 유한양행을 운영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민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나는 그런 직장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유일한 선생님의 사회를 향한 기업관이었어요. 사회를 내다보는 기업관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환원의 정신, 청지기 정신, 그리고 이타정신, 평등정신, 요 정도만 기업체에서 본을 받아가지고 모토로 딱 정해놓고, 근본 원리로 정해놓고, 제 생각에 10%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사회가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50년쯤 됐지요. 한 50년, 49년이 됐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훈을 몇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받아들여서 실천을 할까, 그런 정신이 사라져가고 훼손돼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청년들께서는 꼭 유일한 선생님의 이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살고요, 우리 민족이 살고요, 우리 국가가 다시금 바르게 일어설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과제물 마지막 15주, 다음번 15주 차에는 우리 기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5주째에는 과제물이 별도로 안 나가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 학기 마지막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30분 정도로 안배를 하셔가지고 요 1번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 아까 우리 유일한 선생님의 기업관 할 때 환원의 정신, 청지기 정신, 이타 정신, 평등 정신 공부했지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 환원의 정신, 이 환원의 정신입니다. 이 환원의 정신을 사회에다 돌려주겠다. 늙은 어머니 생각하시고, 환원의 정신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여 사회에 유익을 도모하시겠습니까?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환원의 정신 실천하는 건가요? 조금만 해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참 몇 평 안 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해도 얼마나 규모가 크냐 적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얼마든지 환원의 정신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원의 정신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직접 개척을 한 그런 직장이 있어야만 환원의 정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환원의 정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A4 용지 3분의 1쪽 이상 그렇게 작성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과제물 해당 탭에다가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서 탑재를 해주시면은 이제 좋은 마지막 과제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만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